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귀포 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난 100여일은 시민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고민을 들으면서 시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이청득심의 자세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의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현장 행정과 소통 행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는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초심은 잃지 않겠습니다. 예래경 구호단지 정상화를 위한 준협의체 구성안을 했는데 예, 의회에 조정 지르면서 오영훈 지사님은 이거에 따른 법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귀포 시하고 저희도하고 약간 엇박자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있는지. 그건 엇박자가 아니고 뭐 여러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예래형 형 주거단지가 원형태로 있으면 가장 깨끗한 방법은 원토지주들에게 환매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근데 익히 아시다시피 예래형 주거단지는 뭐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원형을 많이 잃은 상태인데, 그것은 어떠한 형태이든 저거는 과거의 어떤 개발 논리에 따른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귀포시의 어떤 명소로 깎을 수 있는 변형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JDC에서가 이런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1순위로. 그 다음에 4순위로는 행정 절차에 따른 어떤 방법이든 그게 저는 그런 방법은 원하지 않지만 도시개발 방법이 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되든지 저는 JDC의 한 번의 실패의 경험과 양식을 믿을 적에 우리 지역에 받는 그런 엉뚱한 방향의 개발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명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이게 지금 상설 개최하실 건지요? 그리고 예. 전국체전 같은 것도 예. 기반 시설이 지금 서귀포시에 다 해수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다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전국체전이라는 게 도 단위로 일단 지금까지 계속 K-팝 상설이냐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부 며칠 전에 일부 신문에도 있어서 이거 이해를 잘못 아직 이게 아주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 서귀포시 예총 관계자들이 저희 방을 방문해서 저와 이제 간담회를 가져서 이분들이 아주 오해를 싹 풀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이런 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에 갈 예산을 쪼개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새로운 사업이고 제가 역점을 가지고 꼭 성공시키고 싶은 사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이 하는데 우리 서귀포가 이런 문화를 곁들인 제대로 온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에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끼리고 어쩌다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 시즌이 돼서 제주에 왔던 관광객이 이런 곳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있지, 이것을 위해서 제주를 오는 축제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단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들불 축제 정도 아닌가. 아니면 들불 축제도 어쩌면 관광객도 그 당시에 왔던 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어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K-팝 축제는 전국에서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에서도 이 축제를 위해서 우리 제주를 찾고 서귀포를 찾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이런 K-팝 축제라든지 무슨 재즈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쪽을 찾아서 올라가는 제주도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만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욕심 같아서는 저는 이거는 미니멈 1박 2일, 많으면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에서 체류하면서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축제로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전국 체제는 우리 서귀포시가 주가하겠다는 것이 서귀포시가 주체를 할 수만 많이 당연히 이건 제주도가 주체하고 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하지 기초단체가 주체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 기반이 우리 서귀포시가 되는 데 노력하겠다. 이와 곁들여서 저의 욕심은 지사님 공약에도 있듯이 산남의 5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이것은 전국체전과 연결시킬 만큼 더 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전 이것을 기회로 인해서 기존의 낡은 팔발 체육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서귀포에 정말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돌봄 사업은 전국 공모 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요구를 해서 자체 재원 예산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이 통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통계가 됐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저는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걷기 실천이라든지 음주 흡연일 같은 것들이 아주 좀 수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서귀포시가 아주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좀 그 수치적으로는 좀 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희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을 저는 이걸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에게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 수치들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크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익히 잘 알겠지만 서귀포시는 서귀포 휴양림이라든지 저기 생태숲이라든지 사려니 숲길 붉은 오름 등 정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훌륭한 숲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를 찾는 그 힐링 내지는 웰니스 관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고 저는 여기에 덧곁들여 지금도 일부 기반 시설들이 있지만 그 미래의 동심을 키울 수 있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숲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시민과 도민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어린이 숲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내년 지금부터 제가 취임 때부터 이거를 청문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취임해서 오늘까지 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 구체적인 그림을 잘 들여서 후내년에는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제 임기 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첫 단추를 잘 꿰매놓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 노령화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지금 준비하고 계신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노령화에 따른 특히 이런 그 발달 장애라든지 어떤 가족이 돌봄 필요한 데는 보호자가 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저기 복주위생국장님이 금년도 우리 덕수에 이런 장애인들이 그 체류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을 돼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크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복주위생국장님으로부터 지금 동부광역에는 우리 공립으로 기존에 주간보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정안전구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주간보호 시설을 공립으로 하나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주간보호 시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고령 장애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노인 장애인하고 저희 서귀포시에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없는 단체이지만 저희가 노인 장애인회가 있어서 노인 장애를 통해서 고령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그 체육 관련 이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첨언하면 뭐 행정의 열 손가락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취임해서 일성으로 그 예산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못하더라도 제가 몸빵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 관련 단체 행사에 우선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 초심 잃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중섭 미술관을 더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지역 출신 작가들에 대한 자긍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벤시지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소을 여는 게 아니라 내년도도 벤시지 화백을 기리는 저희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기당미술관의 별도의 공간에 대해서 벤시지 작가의 작품이 연중 상설 전시되고 있고 여기를 찾는 분들도 나름대로 꽤 있습니다. 보고로만 들어있고 자연인 시절에도 그걸 익히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벤시지 화백에 대한 생가 복원 및 이런 벤시지 화백만을 위한 공간 미술관을 만들자고 했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에서 이견의 불일치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의 잘잘못으로 따질 일은 아니고, 그러나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가족들도 아주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벤시지 화백을 기리는 일에 나서고자 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관심 갖는 분들도 있고, 저도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벤시지 화백이 가족이라든지 기타 그에 관심 갖는 분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좀 더 벤시지 화백을 더 기릴 수 있고 우리 시의 아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행정이 소홀히 할 이유가,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됐던 것은 지역의 이런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지역 문화예술은 소홀하면서 이런 케이팝에 10억을 태워, 아주 선정적인 제목인데, 저는 10억이 아니라 이 행사는 최소한 10억은 기본이고, 전 민간협력사업에서 우리 자치단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자치단체 돈만 가지고 진행되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 돈 10억에 민간에서 최하 5억 내지 10억,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20억짜리 행사를 하겠다. 10억짜리 행사와 20억짜리 행사는 뭐 돈이 많다고 꼭 달라지긴 하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연 민도 이 사업이 실패하면 자기도 손해보는 구조.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우리 돈만 가지고 오는 거면 차 태고 보태고 자기 희생하면서 사업할 사람 전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도 볼 적에는 내가 볼 때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어제 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예총 관계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귀포에 소속된 단체장님들 중에 한 분 빼놓고 다 오고 왔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가면서 이거 지지 성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오해는 제가 가서 불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무슨 사사롭게 하거나 신문말로 어떤 지역의 저 실행 예산으로도 확보할 수 없어서 아주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도지사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 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실행 예산으로는 이거를 확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주시 쪽 감귤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에서 포장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뭐 저희들이 100% 적발하거나 하진 못하고 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서 다행스럽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는 지금보다도 감귤 단가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영농비 상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 역할에서 우리 서귀포시의 이 역할이 나름대로 도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르신 학대권은 이거 오해가 있으면 안 될까, 여러분들 오히려 다 잘 아시라고 그러지만 이게 학대가 아니라는 것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론 보도가 될 때는 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만 전 노인 학대가 아니라도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족과 어떤 이런 요양기관 간의 이런 의견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에 해서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했지만 당초 보도되었던 것처럼이나 그 환자 가족이 주장했던 것처럼 노인 학대 사건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관계기관에 의해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00% 만족했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저희들 사전에 이 조직 개편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도 연구를 해서 거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주민복지팀이 없는 읍면동에 주민복지팀이 신설되는 것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어서 뭐 저희들이 요구가 잘 관철될 걸로 보았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그 미술관 축제의 확대에 따른 이 부분이 좀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마침 저희들 그 담당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협의를 잘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인원을 주면 만족하겠지만 그건 뭐 제 욕심이고,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 조직 개편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비서실장은 별정직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수행은 직원 중에서 선택했고 비서실장은 직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비서실장은 저와 같이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정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어서 저는 비서실장이 어떤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어떤 그 문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아서 전제 조건이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말고 나의 정무적인 일을 도와주는 일에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저희 지역 출신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덕 출신을 한다면 안덕의 편의를 가질 수도 있고 중문 지역을 하면 중문도 시켜서 오히려 제주 10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뭐 비서실장 뭐 개인의 이력에 대한 자세히 말씀하는 건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도 갖고 있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질적인 민원 오신 분들이 거의 99% 비서실장 선에서 해결돼서 제 방에까지 온 거는 딱 제가 취임해서 오늘 100일이기까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마치면서 뭐 예산 편성에서는 여러 기자님들하고 의견을 못 나눴지만 제가 취임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주요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이청득심을 잘 잊지 않고 실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